안녕하세요, 힐링스윙입니다. 접영을 하다 보면 리커버리 동작 시 다양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팔이 Y자 형태가 만들어지며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접영 리커버리 동작 시 Y자 형태가 나오는 이유와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Y자 형태는 왜 나오는가? 1번 회원님의 양팔이 물 밖에 나오는 순간 Y자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을 접영에서 흔히 만세 접영으로 표현합니다. 만세 접영의 특징은 호흡을 하기 위해 어렵게 물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팔 동작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늘 위로 쭉 뻗게 됩니다. 사실 접영의 형태만 봐도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는 자세라 볼 수 있습니다. 양팔을 어깨 라인보다 필요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몸의 무게중심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앞으로 더 나가야 할 접영이 물속에 깊이 있게 가라앉게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폭이 클수록 접영의 저항은 커지며 속도는 느려지겠죠. 1번 회원님의 물속 동작을 보면 몸이 내려가는 동작까지는 괜찮습니다. 물속에서 시간을 끌며 긴 글라이딩 통해 체력을 아끼는 전략은 나쁘지가 않는데요. 그러나 올라가는 상승 타이밍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몸이 물 밖으로 점점 올라갈 때 정지 동작까지 기다려줄 필요는 전혀 없죠. 올라가는 상승 속도를 이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올라가는 속도에 팔 동작과 접영킥이 합세할 경우 몸은 여유있게 나오는데요. 몸이 올라가면서 속도가 저하된 동시에 팔 동작과 접영킥이 들어가 버리면 온전히 타이밍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팔이 얼굴 쪽으로 내려간 순간 유선형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팔은 귀 옆에 바짝 붙이거나 귀보다 살짝 위에 위치해야 됩니다.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웨이브를 할 경우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현이 같은 경우 물속에서 같은 R이랑 접영을 구사하지만 팔이 귀에 붙어있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팔이 귀에 붙지 않고 또 하나의 문제는 머리를 먼저 들어버린다는 사실. 접영을 하면서 몸이 물 밖에 나올 때는 출수와 함께 머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물 밖 세상이 궁금하다고 팔이 빠져나오기도 전에 머리를 들게 되면 팔이 유선형으로 깨지는 동시에 다리가 심하게 가라앉게 됩니다.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자세가 접영에서도 보기가 좋습니다. 1번 회원님은 이미 물속에서 양팔이 내려간 상황에서 타이밍까지 늦게 해버리니 몸은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고 어렵게 숨쉬러만 출수하게 됩니다. 결국 어깨가 물에 또 안 걸리려고 높게 드는 동시에 Y자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모든 원인은 물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이밍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면서 유선형 자세에 도전을 해봅시다. 선수들은 양팔이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일자 형태에 가깝습니다. 물론 수면에서 가깝게 이동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물속 유선형 자세의 역할이 가장 큰데요. 몸이 물속에 내려가는 순간 양팔이 귀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면에 가까이 팔이 위치해 있어야 더 강하고 빠르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어깨 유연성을 만들기 위해서 물속에서 끊임없이 돌핀킹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유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무작정 접영 연습만 하는 것보다 물속 돌핀킥 자병을 통해 나의 팔 위치를 어디에 가져가야 될지 몸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팔의 자세가 조금만 벗어나도 물의 저항에 걸리게 되는 느낌이 어떤 부분인지 연습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가끔 보면 물속 돌핀킥 할 때 기도하듯이 하는 회원님도 있습니다. 물론 나 돌핀킥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주문을 외울 수 있지만 그거는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물속 돌핀킥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동작이 비나이다 동작인데요. 저렇게 하면 안되고 손바닥이 반드시 아래쪽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돌핀킥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가슴 누르기도 시도를 해봅니다. 접영은 실제 허리보다는 가슴 누르기 할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유선형 자세가 팔을 모아서 물속에서 신나게 달렸다면 가슴 누르기는 수면 위에서 얼굴을 숙이고 가슴을 눌러 봅니다. 평소 가슴 누르기는 동작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손목만 좌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동작이죠. 둘째, Y자 리커버리 살려 접영. 만약 바다에서 저렇게 양팔을 높게 들면 접영을 했다면 당장 구조원들이 제트스키를 타고 출동을 했을 겁니다. 흡사 멀리서 보면 살려 접여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접영을 저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강하게 몸이 물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팔이 물에 걸릴 것이라고 불확실성 때문이죠. 저는 처음 접영하는 사람에게는 물에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게 낫다고 봅니다. 일단 양팔이 물 밖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물에 걸리는 저항보다는 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아쉬운 것은 몸의 무게 중심입니다. 몸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뜨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몸이 위로만 솟아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누가 높이 떠오르냐 시합이라면 이 자세가 1등하겠죠. 그러나 접영은 경영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게 우선입니다. 양팔이 물 밖에 직선 형태로 만들어줄 때 공기 저항마저 줄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양팔이 공중으로 엄청 솟아오르는 원인을 물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를 모으며 올라가는 타이밍 하나에 모았던 기를 폭발시키는 것이죠. 많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도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올라갔다 내려가는 폭이 클수록 체력적 소비는 물론 저항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엉덩이가 덜 가라앉는 저병이 되어야 됩니다. 수면에서 가깝게 그리고 양팔은 물에서 가깝게 리커버리가 되는 것이죠. 빠른 속도는 물론 몸이 더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기에 저병이라는 영법이 한결 더 재밌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타이밍 부분에서 좋아야 되지만 가슴 누르기가 안된다면 몸은 한없이 가라앉게 됩니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가슴 누르기 스노클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반복 연습해 봅시다. 스노클은 머리를 숙이며 입으로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자세로 가슴 누르기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슴을 눌러대는 상황에서 머리를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 가슴 누르기보다 목에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내가 가슴 누르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목에 담이 오듯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영상을 보고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님 양팔이 높게 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수면에 가깝게 리커버리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역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봐야 각성을 바로 하게 됩니다. 내가 팔을 살짝 내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만으로 바로 실천하는 이번 회원님의 스킬!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셋째, 첫 저병은 누구나 힘들다. 여태 한팔 저병을 연습하다가 처음 양팔 저병에 도전하는 3월 회원님, 확실히 양팔은 동시에 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에 걸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한팔 저병은 타이밍 맞추기가 편할 뿐만 아니라 자유형처럼 팔이 빠져나오기 쉽지만 지금 하는 양팔은 저항에 걸리는 물이 많아 더 힘들죠. 저병을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이유는 뻔합니다. 가장 어려운 영법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배운 자유형, 배형, 평형 동작을 응용하여 저병이라는 영법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팔이 물에 나오지 못하여 물을 먹거나 도중에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영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되는 단계입니다. 왠지 허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남만 안 되는 동작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병은 타이밍, 웨이브, 킥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 물을 당기는 근력이 필요합니다. 저병이 자꾸 안 된다고 저병만 연습할 경우 어깨 부상은 높아지며 체력만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저병이 잘 안되면 저병과 관련된 드릴 연습은 물론 평소 자유형, 배형, 평형 연습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초급반 시절 자유형 1번으로 쭉쭉 잘 나가던 사람들이 향후 중급반에서 저병을 배울 때도 1번을 달고 앞에 설 가능성이 꽤나 큽니다. 물을 뒤로 당기는 근력과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펙이기 때문에 저병을 해도 남들보다 배우는 습득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나 저병에서 고비를 느끼지만 그중 소수는 저병이 오히려 자유형보다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단련되어 있는 신체 능력이 저병을 할 때 발휘가 되거든요. 우리의 잠재 능력은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평소 체력 관리를 잘해왔고 더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린 사람들의 능력이 새로운 기술 저병을 배울 때 폭발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는 노력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금 느리고 뒤쳐져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보다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